9회 말 1대1 부사 1루의 상황. 번트냐 강공이냐 올바른 선택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번트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서 좀 더 세밀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회 말 1대1인 상황에서 이제 1점만 내면은 홈팀이 1점만 내면 경기를 이기는 거겠죠. 근데 첫 번째 타자가 1루에 진루하였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무사 1루의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 다득점이냐 1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득점만 하면 되는 것이. 자, 이 경우에 우리 많은 경우에 번트를 댑니다. 그것이 효과적인가 아니면 강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트를 대는 이유는 물론 이제 다음 타자가 누구냐, 지금 타자가 누구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평균적인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트를 댄다는 거는 무사 1루에서 번트를 댄다는 거는 1-4-2루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1-4-2루를 되면은 득점을 하기가 더 수월해진다라는 믿음에서 번트를 댑니다.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분석해 볼까요? 1-4-2루가 되면은 단타를 쳐도 득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두 개 남은 아웃카운트 중에 만약에 뒤에 남은 타자가 뭐 2할 오픈 타자가 둘 있다 그러면은 둘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만 안타를 쳐주면 그러면은 득점을 할 수 있으니까 2할 오픈 더하기 2할 오픈 즉 0.5가 되죠. 합하면은 득점을 낼 확률이 50%가 된다. 그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사 1루인 경우에는 단타로 득점하기는 어렵고 안타가 보통 2개 정도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번트를 대서 1-4-2루로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그게 감독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이제 강공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한번 논리를 펴보면요. 무사 1루면은 3명의 타자가 더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이 단타가 2개가 나와도 되고 세 타자 중에서 그 다음에 혹은 장타가 한 번만 나와도 득점할 수 있잖아요. 홈런이 친다든지 아니면은 3루타를 친다든지 아니면 2루타인 경우에도 득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장공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이제 생각을 믿음을 가진 감독들이 있겠죠. 그게 번트를 댈 것이냐 강공을 할 것이냐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이 데이터 표를 한번 볼까요? 한 시즌 내내 메이저리그에서 발생한 모든 케이스를 가지고 확률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코드라는 게 있죠. 0에서부터 7까지의 숫자가 있습니다. 0은 주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고 1은 1루에 한 명 있다는 거고 2는 2루에 3은 3루에 4는 1, 2루에 5는 1, 3루 6은 2, 3루 7은 말루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옆에 오른쪽으로 아웃 해가지고 0, 1, 2, 0, 1, 2, 0, 1,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첫째 줄을 보시면요. 베이스 코드도 0이고 아웃도 0이에요. 그러니까 이닝을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옆에 득점이 0일 확률이 적혀져 있습니다. 69.5%. 거의 70% 정도는 득점을 하나도 못한다인 거죠. 매 이닝에. 하나 옆으로 가면 1득점을 할 경우가 15.9%다. 이런 이 표가 의미하는 바가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OBS라고 적혀 있는 그 observation 관찰 개수인데 그게 45,000 케이스가 넘으니까 이게 그 한 시즌의 모든 케이스를 다 이제 고려하여서 만든 확률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비교할 거냐 하면은 1-4-2루 번트를 대서 1-4-2루를 만들죠. 그렇죠? 그러면 1-4-2루와 그 다음에 그냥 무사 1루
그렇죠? 강공을 피는 건 무사 1루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테니까 어느 것이 득점을 올릴 확률이 높은가를 생각하면은 자 1-4-2루를 보면은 베이스 코드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2가 돼야겠죠. 2루니까. 그리고 아웃이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한 9번째 줄에 베이스 코드가 2이고 아웃이 1인 것을 보면 8째 줄인가요? 보면은 득점을 못할 확률이 58.5입니다. 고로 득점을 할 확률은 41.5%입니다. 즉 번트를 대서 1-4-2루를 만들어 놓으면 득점할 확률이 41.5%랍니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이 시즌의 경우에 반면에 무사 1루를 보면은 베이스 코드가 1이고 아웃이 0이어야 되니까 네 번째 줄이죠. 그렇죠? 거기는 오른쪽에 보면 득점을 못할 확률이 얼마라고 나와요? 55.8%. 고로 득점할 확률이 얼마예요? 44.2%. 아까 1-4-2루인 경우보다 약 3% 정도가 높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로 분석했을 때는 한 3% 정도의 확률로 득점 강공을 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볼까요? 이 표는 예전에 제가 어느 기사에서 어느 기자분이 쓴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저장해 놨던 것인데 이거는 방금 앞에서 봤던 메이저리그 모든 한 시즌의 모든 기록을 다 정리한 건 아니고 좀 일부만 이렇게 해서 정리했던 것으로 나오는데 알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으로 보면 0, 1, 2, 3, 4, 5 이게 베이스 코드입니다. 아까 똑같이. 그 다음에 밑으로 보면 왼쪽 0, 1, 2 그건 아웃 카운트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무사 1루니까 아웃 카운트가 0이고 그다음 베이스 코드가 1인 것 이것이 강공하는 거죠. 0.40 이게 득점할 확률입니다. 0.40 반면에 베이스 코드는 2이고 아웃 카운트는 1인 것 즉 둘째 줄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2와 만나는 점이 0.39 그러니까 아까 득점 확률이 39% 그러니까는 이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약 1% 정도 좀 나쁘죠. 그렇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통념적으로는 해설자들도 마찬가지고 감독들도 마찬가지고 보통 번트를 대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해설자들도 당연히 번트를 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강공을 피는 것이 아주 미세하게 더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할까요? 왜 번트를 보통 9회 말에 1대1이 상황에서 주자 나가면은 번트 시도는 거의 뭐 오토매틱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할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진짜로 감독들이나 전문가들이 번트 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믿는 것이죠. 2루에 가 있으면 주자가 안타 하나로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굳이 표현하면 면피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감독의 입장에서 강공을 했다 봐요. 근데 득점 못했으면 그 모든 블레임은 감독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번트를 대가지고 2루까지 내보내놨어요. 그 다음에 뒤에 두 타자가 안타를 못 쳐가지고 득점을 못했다. 그러면 감독은 할 거 다 했는데 뒤에 타자가 못 쳐가지고 득점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감독의 입장에서는 번트를 대는 게 더 안전한 거죠. 네? 언론이나 좀 다른 해설자의 비판을 면할 수 있는 면피용이다. 이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많은 기자들이 왜 번트를 대는가 이런 거에
그런 면피용이라는 말을 많이 표현했기 때문에 저도 그대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떤 감독들이 그 번트를 많이 댔을까요? 대표적인 감독들은 번트 많이 되는 대표적인 감독 조범형 감독, 그다음에 여러분 뭐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김성근 감독, 스몰볼의 대표죠. 그다음에 김재박 감독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빅볼 야구, 번트 안 되는 야구 하는 감독들은 지금 다 이제 연세가 들어서 은퇴하셨지만 김응용 감독, 김인식 감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은 김응용, 김인식 감독은 한 경기당 번트 수가 한 0.48에서 0.56, 즉 한 두 경기에 한 번 정도는 번트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아까 김성근 감독, 조범현 감독, 김재박 감독 이런 분들은 0.85에서 0.9, 거의 10경기에서 9번은 번트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빅볼 야구가, 즉 번트를 안 되는 야구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번트 많이 되는 김성근 감독, 조범현 감독, 김재박 감독이 번트를 좀 덜 됐으면 더 훌륭한 감독이 됐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스포츠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어떤 시사점을 찾는 그런 내용 두 번째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번트의 무용론도 얘기할 수 있겠고, 스몰볼과 빅볼 어느 게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